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절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압, 전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두 다 220V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전류는 그 제품마다, 전자제품마다 혹은 뭐 사용하는 전기 부하마다 사용하는 전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몇 암페어냐라는 얘기보다는 자, 이게 저게 전력, 전격 전력이 몇 와트냐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 그래서 할 이야기는 와트라는 겁니다. 이 전기 제품이 몇 와트냐?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 사용하시는 형광등 32W짜리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열기구, 다리미 같은 거 800W다. 그러면은 그 와트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자,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또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기의 힘입니다.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 파워라고 해서 P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 위는요, W를 이렇게 쓰고 우리는 읽을 때 와트라고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20W라고 써 있으면 이걸 우리는 20W라고 이야기하고, 자, 40W라고 써 있으면 이걸 우리가 40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20W랑 40W 중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 거냐? 라면은 이 숫자가 높은 것이 일을 더 많이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요금 낼 때도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자,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P는 무엇이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량이라고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었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라고 했죠. 그렇죠?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우리가 기호로는 W라고 나타내고 단위는 J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W를 어떻게 T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W가 뭐라고요? 전력량이지 않습니까? 전력량을 무엇으로?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시간과 량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전력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저 앞에서 우리가 P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일을 무엇으로 나눈 거다? Q, 전기량으로 나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또 여기에서 W는 따라서 W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W는 자, 요 식에서 그래서 W는 V 곱하기 Q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여기 W에다가 VQ를 한번 넣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P는 원래 T분의 W인데 자, 이 W에다가 VQ를 집어넣게 되면은 T분의 VQ가 되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건 그냥 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결과식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T분의 또 Q는 뭐가 됩니까? 우리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IT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V, I 곱하기 자, T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자, 무엇이 약분이 됩니까? 여기 T와 이쪽 T가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V, I만 남게 되죠. 자,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네,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우리가 편의상 220V인데 200V라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자, 200V짜리 전원에 1A를 소비한다.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하게 되면 얼마가라고요? 이게 200W가 되는 거죠.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볼트랑 암페어라고 하면은 뭐 볼트 암페어인데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A를 사용하는데 200V를 사용하는데 2A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400W죠. 그러니까 똑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력이 2배란 얘기는 전류가 얼만큼 흐른다? 2배가 흐른다는 거죠.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통과한 전기 양이니까 전기 양이 많이 통과한다는 얘기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교재 보시면 식 1-35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P는 VI인데 여러분 요 앞에서 오메 법칙 배웠었죠. 오메 법칙에서 V는 어떻게 됩니까? I 곱하기 R이죠. 그렇죠? 그래서 I 곱하기 R을 대신 넣을 수 있고요. V 대신에 거기다가 I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I 제곱에 R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는 R분의 V죠. 따라서 자, 여기 V 곱하기 R분의 V를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은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 P는 VI다. 자, 이렇게도 시험 문제 하나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제곱 R이다.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쓰냐? 자, 이건 전압이랑 전류랑 전력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려주고 하나를 물어볼 때에는 이 P는 VI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혹시 전류랑 저항과 전력과의 관계는 P는 I제곱 R. 그 다음에 저항과 전압과 전력과의 관계는 P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800W짜리 다리미가 있다. 자, 근데 200V라고 하면은 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P 값 알고 있고 V 값 알고 있는데 자, 이 I 값을 알고 싶어요. 어떤 식을 써야 됩니까? P는 VI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P는 VI인데 이 식에서 I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양쪽으로 VV로 나누면 되겠죠. V분의 P가 돼서 자, 전력이 800, 그 다음에 전압이 200 하게 되면 얼마 이거? 4A가 흐르는구나. 이 다리미에는 4A가 흐르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 1-36에 I제곱 R과 같다라는 얘기도 있죠. 자, 그러면 1-37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력이라는 말을 조금 사용하게 됩니다. 왜 마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냐면은 바로 모터에 우리가 출력을 이야기할 때 몇 와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편의상 몇 마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반마력짜리다. 그러니까 2분의 1마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마력짜리다, 5마력짜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마력으로 사용할 때 1마력이라고 하는 거는 horsepower이기 때문에 HP로 나타내고요. 자, 이것은 몇 와트냐? 그래서 746와트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5마력이 몇 와트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7, 5, 35 해가지고 3730와트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10와트일 경우에는 7460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전동기를 운전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와트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전력량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에서는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곱하기 뭐예요? 이거 시간이에요. 자, 시간인데 시간의 단위는 뭐다? 시다, 분이다, 초다? 초입니다. 초. 자, 따라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전력량은 W로 나타내고요. 전력 P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위가 뭐냐면은 줄이 되는데요. 자, P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P 단위가 와트고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T 세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트와 세크가 곱해지니까 뭐가 된다고요? 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와트랑 세크를 곱하게 되면은 그 단위는 뭐가 된다? 줄이 된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력량을 구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시간, 그러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우리가 전력량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 1-39의 식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다시 W는 가져와서 W는 P, T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P 대신에 무엇도 넣을 수 있습니까? VI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VI, T도 넣을 수 있고요. 자, 또 이거 VI 대신 뭘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까? I제곱 R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I제곱 R, T도 넣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I제곱 R 대신 R분의 V제곱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R분의 V제곱에 T도 넣을 수 있죠. 이것 모두 다 뭐다? 전력량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 I제곱 RT라는 거 잘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게 무엇이냐?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력이 얼마나 많이 갔냐를 알아두는 거는
전류의 제곱과 그 다음에 저항과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전열기를 사용한다고 한번 해보죠. 찬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날씨가 쌀쌀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히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히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히터를 따뜻하게 하려면은 방안을 많이 데우려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거? 자, 전류를 많이 흘리는 방법, 그 다음에 저항을 크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래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터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는데, 그러니까 다리미가 아니라 헤어드라이기도 보면은 이 안에 열선이 있죠. 그렇죠? 열선은 무엇입니까?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니켈이랑 크롬을 합금속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저항을 크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량이 높아져서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39에는 I제곱 RT도 나타낸 것과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와트고요. 이거는 T,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러면은 문제 하나.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열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전열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물어봅니다. 1kWh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자, 보십시오. 1kWh.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1kW, 킬로는 뭐예요? 100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kW라고 하는 거는 1000W라는 뜻이에요. 1000W 곱하기 이 hour는 시죠. 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초로 바꾸게 되면은 3600세크가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와트와 세크를 곱하게 되면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단위가 됩니까? 줄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자, 이것은 3, 6, 0, 0, 하나, 둘, 셋 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식이 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3.6 곱하기 10의 6승 뭐가 됩니까? 단위는 줄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 1kWh는 어떻게 됩니다?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줄이라는 말을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쓰게 되죠. 여기서 이제 줄의 법칙. 자, 줄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주 이제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 말로 설명하게 되면 뭐가 되냐? 전류가 흐르면은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가 바로 줄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전열기 같은 거, 이거 바로 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리미 아니면 전기장판 다 줄의 법칙을 이용하게 된 거죠. 또 퓨즈가 끊어지는 원리, 퓨즈가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이 열에 의해서 퓨즈가 용단되거든요.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줄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단기가 내려가는 원리, 배선율 차단기가 내려가는 원리도 이 안에 바이메탈이라는 금속을 휘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뭐냐? 열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자, 근데 이 줄의 법칙에서 우리가 줄의 단위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라는 단위로 한번 나타내 보죠. 몇 칼로리냐? 0.24 칼로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0.24는 아니라 0.23 해서 되게 길어요. 그냥 우리가 줄여서 0.24 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칼로리는 뭐냐면요. 칼로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의 단위입니까, 이거? 열량의 단위입니다. 열량의 단위입니다.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 4도씨의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1칼로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많이 쓰죠.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나 오늘 음식을 몇 칼로리 먹었으니까 아마 운동을 해서 몇 칼로리를 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칼로리로 바뀌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1kWh는 전기량이잖아요. 그렇죠? 전력량이죠. 이 전력량을 우리가 열량으로 바꾸고 싶다. 전력량을 자, 전기를 이만큼 넣었을 때 열이 얼마큼 나오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0.24를 곱하면 되죠. 전력량 1kWh는 이게 3.6 곱하기 10의 6승 줄인데 이거를 열량으로 바꾸게 되면요. 곱하기 0.24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3.6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0.24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느냐? 860kcal가 됩니다. 자, 이 860이라는 거. 이거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나신다고 부정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물리 시간에 사실은 다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860이라는 게 아마 굉장히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기계, 보일러나 공존행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860이라는 숫자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숫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를 열로 바꿀 때 혹은 열을 전기로 바꿀 때 반드시 필요한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9페이지에 식 1-4는 그렇게 열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식 1-41 보시게 되면은, 1-41 보시게 되면은, 자, 열량 나오게 됩니다. 자, 열량. 자, 열량은 어떻게 되냐? 열량은 우리가 기호로 H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칼로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0.24. 그 다음에 W로 나타내게 됩니다. W는 줄이죠. 자, 이거는 줄에다가 0.24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칼로리가 됩니다. 자, 그때 0.24는 무엇이 됩니까? PT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W는 PT니까. 자, 이것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0.24. P가 뭐예요? I제곱 R이 똑같지 않습니까? I제곱 R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결론. H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0.24 뭐다? I제곱 RT다. 단위는 칼로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전류를 얼마, 저항을 얼마, 시간을 얼마 했을 때 열량이 얼마냐라고 하면은 0.24 I제곱 RT다. 이게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0.24 I제곱 RT. 따라해 볼까요? 0.24 I제곱 RT. 다시 한번 0.24 I제곱 RT. 열량은 0.24 I제곱 RT다. 이것이 여러분들 딱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식 1-42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식 1-42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이 바로 열량이 된다는 거. 이렇게 천천히 가는 요 현상을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수식으로 많이 표현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기사라든지 뭐 산업기사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정말 중요한 여기서 핵심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집 앞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판 있으시죠? 요즘에는 이제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력량 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앞에 보면은 적산 전력량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력량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에 따라서 얼만큼의 전기요금을 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의 수학적인 바로 기본을 베이스를 하고 여러분들 전기요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0페이지에 자, 우리가 이제 좀 측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측정하느냐? 전류, 그 다음에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임의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회로. 자, 여기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항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이런 폐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인지 알고 싶다라는 걸 제가 측정해 보고 싶어요. 전류라고 하는 건요, 거기에 흐르는 양이 얼만큼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 파이프가 한 번 있다고 해보죠. 수도 파이프예요. 수도 파이프에 수도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 파이프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수도 파이프의 중간에다가 우리가 바람개비 같은 걸 놓는 거죠. 그렇죠? 바람개비를 넣어서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이 계량기 숫자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수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만약에 이 전류, 전기 양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로에다가 중간에 끊고 이 중간에 끊은 상태에서 전류계 암페어미터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계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가 달아야 됩니까? 직렬로 달아야 되죠. 중간에 선을 끊고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압계는 어떻게 되냐? 전압을 잴 때에는 전압은 이 저항 양단에서 이 압력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의 압력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병렬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이렇게 볼트메타는 전압으로 병렬로 놓게 됩니다. 따라서 전압계는 병렬로 측정을 해서 두 개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압계나 전류계가 소손되게 됩니다. 전류계는 암페어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A로 기호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볼트미터이기 때문에 V로 기호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류계와 전압계를 직렬, 그 다음에 전압계를 병렬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30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 1번에 보면 분류기랑 2번에 배율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배율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배율기. 멀티플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칠판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요 선이 여러분 몇 센티미터일까요? 10cm는 분명히 넘을 겁니다. 그쵸? 제가 한 뼘 정도가 이만큼 되니까. 하지만 1m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 10cm짜리 자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10cm짜리 자로 요 길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요 자로 한 번, 두 번 하고 뭐 남는 거 짜투리를 조금 재면은 10cm짜리 자로도 분명히 요 길이를 잴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집에 줄자가 있는데 이게 한 5m짜리 자라고 하더라도 집에 한 10m짜리 잴 수 있다고요. 그쵸? 왜냐면 5m 한번 끊고 또 한 번 재면 되니까요. 그쵸? 자, 이거랑 같은 원리로 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전원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미 전원이 몇 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커봤자 100볼트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100볼트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전압계를 놨는데 이 전압계가 잴 수 있는 허용 범위가 100볼트 약해요. 1000볼트 정도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100볼트 정도까지밖에 잴 수 없는 전압계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도대체 이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느냐? 마치 이 자로 여러 번 해서 큰 길이를 쟀던 것처럼, 자, 이 전압계에는 분명히 내부 저항이 있을 거란 얘기죠. 내부 저항이 만약에 1ohm짜리라면은 이 바깥에다가 몇 배를 재야 될까? 10배를 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배를 재려면은 빼기 1 하면은 몇 배가 됩니까? 9배짜리 저항을 밖에다가 접속하는 겁니다. 이 내부 저항이 9배짜리. 그럼 만약에 여기 저항이 1ohm이라고 하면은 여기 바깥에다가 몇 ohm짜리? 9ohm짜리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럼 전압이 몇 대 몇으로 걸립니까? 여기가 1대 9로 걸리기 때문에, 자, 이쪽의 양단에 900V의 전압이 걸릴 테고, 자, 이쪽에 100V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 나온 눈금에 정확하게 몇 배를 하면 됩니까? 10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50V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는 450V가 걸리는 거죠. 9배니까. 그럼 전체 전압 몇 볼트예요? 500V라는 거죠. 여기 이 나타난 눈금에 곱하기 몇 배? 10배를 하면 됩니다. 10배. 만약에 2배의 전압을 재고 싶다. 그럼 옆에다가 몇 배? 빼기 1, 1배짜리 저항을 집어넣게 되면 되죠. 똑같은 거.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에 사용하게 되느냐? 여러분의 멀티 테스터 보게 되면은 이 다이얼을 이렇게 돌린다고요. 뭐 100V, 500V, 1000V. 그럼 그게 뭐 하는 거냐? 이 저항값을 바꾸는 겁니다. 9ohm짜리로 할 거냐?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99ohm짜리를 할 거냐? 바늘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99 하게 되면 99대 1이니까 몇 배짜리? 100배를 잴 수 있게 되는 거죠. 100배를 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배율기라고 합니다. 배율기. 아주 중요한 얘기죠. 배율기. 배율기는 어떤 내용이냐? 자,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힐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전압계 내부 저항의 n-1배 되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n배라고 했을 때 n-1배 되는 저항을 어떻게 접속한다? 직렬로 접속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 내용에 따라서 분류기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A 정도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류계가 한 1A까지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은 자, 이것보다 10분의 1 정도의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저항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자, 여기에 9A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를 저항을 9대 1로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에 전류를 9A 흐르게 되면은 내가 나오는 눈금에 곱하기 몇 배를 하면 됩니까? 10배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전류를 분배한다고 해서 분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류기는 어떻게 놓는다? 병렬로 놓는다. 자, 직렬이냐 병렬이냐? 자, 이것이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30페이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0페이지까지 얘기. 자, 마지막. 휘트스톤 브릿지. 휘트스톤 브릿지. 휘트스톤 브릿지는 휘트스톤 브릿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줄여서 휘트스톤 브릿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겁니다. 하나, 둘, 자, 저항을 이 마른 목골로 4개를 놓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브릿지 형태라고 합니다. 브릿지.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그냥 저항 이름을 P, Q, X, R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전류가 이렇게 왔다가 이 위로도 가고 밑으로 가고 이렇게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위로 가고 밑으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전선을 제가 쭉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전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 전선에는 전류가 흐를 거냐 안 흐를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형이라고 합니다. 평형.
어떤 상태에서 평형이 되느냐, 어떤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전류가 안 흐르냐라고 하면은 이 대각선을 곱한 것끼리 서로 같을 때, 즉 PR을 곱한 것이 무엇과 QX와 같을 때 우리가 이걸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어디다 쓰냐? 예를 들어 이게 10ohm이고, 자, 예를 들어 이게 5ohm이고, 자, 예를 들어 이게 5ohm이다. 라고 하면은 10 곱하기 5 하면 50이죠. 그쵸? 그럼 5 곱하기 얼마? 여기가 어느 때 딱 보게 되니까 여기가 평형이었어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면 X를 예를 들어 조절을 했더니,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다? 이걸 우리가 미지의 저항이 있고 여기를 조절을 했더니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다? 10ohm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지의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자, 내가 X를 만약에 알고 싶다라고 하면 X는 어떻게 됩니까? Q분의 PR을 계산하게 되면은 내가 미지의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요 얘기는 뭐냐? 휘트스톤 브릿지를 알게 되면은 이건 대각선의 곱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질의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지중선로에서 중간에 어디서 전기가 끊어졌는데 예를 들어 자, 여기서 한 10km 정도를 땅으로 깔았어요. 그러면 중간에 전선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휘트스톤 브릿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단선된 곳이 어딘지를 찾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머레이루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나중에 기사 실기 가시게 되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가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해서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아야 평형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1페이지까지 이렇게 봤고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죠. 예상 문제의 개수가 꽤 또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게 막 나오기도 하죠. 그쵸?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던 분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질의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수학적인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또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서 65세인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 전기기능사를 땄습니다. 어떻게 땄냐면은 제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 책에 여러분 하도 많이 봐서 허는 거를 전기기능사 책에 허는 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분. 나중에 제가 새 책으로 그냥 무료로 교환해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직업학교 교사일 때였었죠. 그런데 책이 헐 정도로 봤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좀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다가 아니라 책을 아주 여러 번 봤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인 코사인이 뭡니까? X, Y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시죠. 그렇죠? 알파벳 정도밖에 모르시는데 결국 전기기능사 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그게 한편으로 이해되는 거는 전기기능사는 문제가 60문제입니다. 60문제 중에서 36개를 맞추는 거죠. 36개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0개, 반에서 조금 더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것 몇 개를 빼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서 내가 전기기능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야, 내가 이거 수학 이거 안 돼서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끝까지 결국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뒤에 또 기기와 사랑스러운 설비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설비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한 2문제밖에 없어요. 설비 수업 시간 내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기기랑 설비에서 잘하면 되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많아요. 29문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100V, 100W 전구의 필라멘트 저항은 얼마인가? 처음에 100V, 그 다음에 100W 전구의 저항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앞에서 식을 여러 개 나타냈는데 이 식과 함께 나중에 계산을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은 도대체 이거 어떤 식을 대입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100V는 전압 V죠. 100W는 전력 P죠. 저항이라고 하는 건 R이죠. 그래서 P, R, V 세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P는 R분의 V제곱이다. 자, 이때 R값 물어보는 거죠. 그럼 R은 어떻게 됩니까? P분의 V제곱. P값
100W. V값 100V의 제곱 하게 되면 얼마? 저항은 100ohm입니다. 100ohm. 답은 3번이죠. 2번 100V 300W 전열선의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똑같은 얘기죠. 100V 그 다음에 300W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00V는 뭐죠? 이거는 V로 우리가 기호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0W라고 하는 거는 전력 P,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을 놓을 수가 있죠. 자, P는 R분의 V제곱. 자, 여기서 R을 구하고 싶으니까 P분의 V제곱. P값이 300, 그 다음에 100의 제곱 하게 되면은 3.3333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33.3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답은 3번이죠. 3번에 220V용 100W 전구와 20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 220V의 전원에 증구로 연결하여 220V의 전원이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전구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전구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 100W짜리가 있고 200W짜리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220V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00W랑 200W 중에서 어떤 게 더 밝겠습니까? 당연히 200W가 더 밝죠. 그런데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이 100W짜리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200W짜리 전구가 있게 되면은 100W의 저항을 구해보게 되면 여기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이게 484ohm이 나오게 됩니다. 저항이요. 200W는요, 242ohm이 나오게 돼요. 딱 이거의 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력을 계산하게 되면은 P는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이 R값이 얼마입니까? 484죠. 484 분의 전압이 얼마 걸려? 이 저항이 2배죠. 그쵸? 그러니까 220의 2배, 220의 3분의 2가 여기 걸리고 3분의 1은 여기 걸리는 거예요. 아마 3분의 2 하게 되면은 얼마일까요? 한 160 몇 볼트? 146볼트. 146볼트가 됩니다. 제곱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44W고, 자, 이쪽은 몇 W다? 계산하게 되면은 22W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게 더 밝게 된다. 100W짜리가 더 밝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 꼭 P는 R분의 V제곱으로 해야 되냐? P는 I제곱 R로 계산하면 안 되냐? 똑같아요. 그럼 I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I는 R분의 V니까 R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242랑 484 R분의, 그 다음에 전압하게는 220으로 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하죠. 그쵸? 그 전류의 제곱에다가 R 484를 곱하고 전류의 제곱에다가 242를 곱해요. 그쵸? 그럼 전류가 똑같을 때 저항이 더 큰 놈이 전력이 더 세게 되니까 위에 있는 게 100W짜리가 더 밝게 되죠. 자, 이거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이거 좀 모르겠다. 복잡하게 생각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와트 수가 낮은 게 더 밝다. 상식 밖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는 2번 100W의 전구가 더 밝게 됩니다. 4번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이 60W인 저항에 30A를 흘리면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0A를 흘렸을 때 60W가 된대요. 60W. 그럴 때 30A를 흘리게 되면은 몇 W가 될까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자, 이거 20A라고 하는 게 전류 I죠. 그쵸? 이거는 P죠. 그럼 이 원래의 저항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을 한번 재보죠. R은 어떻게 됩니까? P는 I제곱에 R이죠. 그쵸? 그러면 R은 I제곱분의 P. 그러면 I가 얼마입니까? 20이죠. 20의 제곱분의 60. 계산하면 이거 저항값 얼마죠? 계산해 보게 되면은 0.155ohm이라네요. 여기다가 30A를 집어넣게 되면요. P는 I제곱에 R. 그러면 I 값이 30이니까 30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0.15는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얼마? 135W가 나오게 되네요. 답은 135W. 4번이죠. 5번. 저항 300ohm의 부하에서 90kW의 전력이 소비되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자, 300ohm의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0kW, 9만W죠. 9만W. 그 다음에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얼마냐 물어봅니다. 300ohm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항 R 값이고요. 900W라고 하는 게 전력 P죠. 그쵸? R, P, I 다 나왔죠. 그래서 자, P는 무엇입니까? I제곱에 R. 근데 지금 보기 식에서는 제가 계산 힌트에서는 루트 이렇게 씌웠는데, 자, 그런 거 혹시 익숙하신 분은 루트 씌우지만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죠. 9만은
i제곱. i제곱 곱하기 300. 어떤 숫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i제곱에 얼마 들어가야 돼? i제곱 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300 돼야 되잖아요. 300. 그쵸? 300. 그럼 i제곱 했을 때 300 되는 거 얼마입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00이 되는 거? 2번. 17.3. 답이 2번. 6번. 200V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를 100V에서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6번에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R분의 뭐라고 했냐? V제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R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저항이 만약에 같을 때, 일정할 때 똑같은 저항을, 똑같은 다리미, 똑같은 히터를 놓고 전압을 2배로 하게 되면 전력이 4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전압을 반으로 하게 되면 전력은 4분의 1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20V짜리 다리미를 가지고 110V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 200V에서 1kW라는 얘기예요. 자, 200V에서 1kW인데 그걸 1kW, 1000W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100V에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전압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된다? 4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얼마? 250W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답은 2번, 250. 7번, 200V 500W의 전열기를 220V 전원에 사용하였다면 이때의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지금 7번에서는 200V를 어떻게 500W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220V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긴요. 더 올라가죠. 그렇죠? 자, 이것의 저항을 구합니다. 200V라고 하는 거는 얼마? V 값이고요. 500W라고 하는 거는 P 값이죠. 그럼 R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P는 R분의 V 제곱이니까 R 값을 여기서 구하게 되면 R은 P분의 V 제곱. P 값이 500, 전압이 200. 200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이것은 80ohm짜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220을 하게 되면 P는 R분의 V제곱. R 값이 80, 전압이 220 제곱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 605W가 되겠네요. 답은 605W. 답 4번이죠. 8번. 1W세크와 같은 것은 제가 W세크는 뭐랑 같다고 했죠? 줄과 같다고 했었죠. 1번. 줄과 같다. 9번. 1kWh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kWh. 1kWh는 3.6 곱하기 10의 6승. 줄과 같다. 답 1번. 5번. 5Wh는 몇 줄인가? 그렇다면 5Wh는 몇 줄입니까? 5W 곱하기 몇 줄? 3600 세크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와트랑 세크가 곱해지게 되면 이게 줄이 된다고 했었죠? 5, 3, 15. 18,000 줄이 되겠네요. 그쵸? 18,000줄. 2번. 11번. 3분 동안에 18만 줄의 일을 하였다면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3분 동안에 18만 줄의 일을 했대요. 전력 P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3분이라고 하는 거는 T 시간이고요. 18만이라고 하는 거는 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 일이죠. 그렇죠? 일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P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18만 나누기 시간. 3분은 몇 초입니까? 180초죠. 180. 1000이네요. 1000. 1kW. 답 1번. 12번. 1.5V의 전이차로 3A의 전류가 3분 동안 흘렀을 때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1.5V가 있고요. 그 다음에 3A. 그 다음에 3분 동안 했을 때 한 일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 물어봅니다. 1.5V는 전압이고요. 3A는 I고요. 3분은 T, 시간이죠.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제 일인데 강의를 하는데 이 정도의 강도로 이 정도의 전력을 이용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아니면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한 겁니까? 2시간 한 게 당연히 더 일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뭐냐? 일은 힘 곱하기 뭐다? 시간이다. 힘은 뭡니까? 전력이에요. 전력은 뭡니까? VI예요. 그렇죠?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 자, 그래서 한 일 W는 전압 V 곱하기 I 곱하기 뭐다? 시간이다. T다. 자, 이건 뭡니까? 1.5 곱하기 3 곱하기 3분 180초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얼마? 810줄 나오겠네요. 13번. 기전력 50V 내부 저항이 5ohm인 전원이 있다. 이 전원에 부하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몇 와트인가? 물어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아야 되겠네요. 자, 여기 건전지가 있고 내부 저항이 있고 자, 여기 밖에 외부 저항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가 50V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5ohm이고 자, 이때 외부에서 최대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얼마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이라고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에 똑같은 저항이 있을 때 최대 전력이 전송됩니다. 5ohm. 그럼 이때 여기서 얼만큼의 전력이 소비되느냐? P는 R분의 V제곱으로 풀어도 되고요. 뭐 P는 VI도 풀어도 됩니다. 아무거나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I제곱 R로도 풀어도 돼요. 자, 그럼 저는 R분의 V제곱으로 풀어볼게요. P는 R분의 V제곱으로 풀게 되면 R은 얼마입니까? 5죠. 전압은 어때요? 50V가 반씩 걸리니까 25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아마 125W가 나올 겁니다. I제곱 R로 풀어볼까요? 그쵸? P는 I제곱 R로 풀어보죠. 그러면 I는 얼마입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저항이 15mm니까 I는 R분의 V 10분의 50 하게 되면은 5죠. 5의 제곱 곱하기 R 값이 얼마예요? 5죠. 그럼 이것도 125가 되겠네. 그렇죠? 똑같아요. 답은. 자, 4번이 답이죠. 14번.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법칙? 줄의 법칙. 3번이고요. 15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으로 옳게 표시한 것은 자, 이거 입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H는 뭐예요? 0.24 I 제곱의 RT. 어떤 회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회차는 0.24의 R I 제곱 T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뭐 똑같은 얘기죠. 그쵸? 자, 15번의 답은 4번. 16번. 2ohm의 저항에 3A의 전류가 1분간 흐를 때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냐? 자, 열량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H는 0.24 I 제곱 RT 입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H는 자, 0.24. 자, 이외로의 I 값 전류가 얼마라고요? 3A. 3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 얼마라고요? 2. 시간은 얼마라고요? 1분 60초죠. 60초가 흐를 때 계산하게 되면은 259칼로리. 답 3번. 다음 17번. 500ohm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가 되는가? 17번. H는 0.24 I제곱 RT. 그래서 열량 물어보게 되는 0.24 곱하기 I제곱. I는 얼마예요? 1이죠. 1의 제곱 곱하기 R 얼마입니까? 500이에요. T 얼마입니까? 1분이에요. 60초.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답 나올 수 있겠죠. 7200. 좋죠. 편하죠, 문제. 18번. 1.5kW의 전열기를 전격 상태에서 30분간 사용할 때 발열량은 얼마가 되는가? 발열량이 뭐예요? 칼로리 물어보는 거죠. 그쵸? H는 얼마예요? 0.24에 I제곱에 RT. 근데 뭐야 이 문제? 전류량 저항값을 안 알려줬네. 대신 여기 보시면 I제곱 R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P잖아요. P. 전력이잖아요. 전력을 알려줬어 이 문제는. 0.24 곱하기 P. 전력이 얼마입니까? 1.5kW. 와트로 바꾸면 1500이에요. 1500 곱하기 T. 시간은 30분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초라하게 되면 1800초. 계산하게 되면 이거 648. 답은 1번. 19번. 자, 100V 5A의 전열기를 이용하여 2리터의 물을 20도씨에서 100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본다. 시간, 초로 물어봤어요. 초로. 이 문제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나요. 왜냐면 그 물 선생님이 조금 특이하게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야죠. 860 PT 효율은 CM 세타. 저 그때 배울 때 CM탁 이렇게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 860PT라고 하는 거는 전력이에요. 전력.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열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C는 비열이고요. 그 다음에 M은 물의 질량, 그 다음에 세타는 온도 변화죠. 여기는 P는 전력, 그 다음에 T는 시간, 그 다음에 에타는 효율이 되는 겁니다. P는 전력의 단위고요. 킬로입니다. 킬로와트의 단위예요. 그 다음에 T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시간은 얼마냐? 이 T는 물어보니까 자, T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860P. 효율은 이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CM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860 곱하기 P. 전력이 얼마입니까? 여기 100V에다가 5니까 500W 0.5죠. 킬로와트가 단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M. 질량은 몇 리터입니까? 2리터. 세타는요? 온도 변화는 20도씨에서 100도씨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 80도씨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기서는 이 단위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을 뭘로 바꿔줘야 돼? 초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곱하기 여기다가 3600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오는 수가 1339. 답은 얼마? 1번. 1.33 곱하기 10의 3승.
1339초라는 얘기예요. 20번. 10도씨 5,000g의 물을, 5,000g이라고 하는 거는 5kg죠, 5kg. 물을 40도씨로 올리기 위하여 1kW의 전열기를 쓰면 몇 분이 걸리게 되는가? 여기서 효율은 80%라고 한다.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도 시간 물어보네요. 그렇죠? 자, 20번에서도 시간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시간 물어보게 되면 t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네요. 여기에 860p에 여긴 효율이 나왔어요. 에타분의 그 다음에 cm 세타. 물의 비율은 1이죠. c는 860 곱하기 p 전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1kg죠. 그렇죠? 효율이 얼마냐면 0.8이라고 했어요. 분의 그 다음에 비열은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m 질량은 5리터 곱하기 세타 온도 변화는 40도씨, 10도씨에서 40도씨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10도 40도니까 30.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이라고 했어요. 그쵸? 분. 여기 시간이니까 분으로 하게 되면 60을 곱하면 되죠. 위에는 아까 초로 했으니까 3600을 곱했고.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거 13분 나오게 되는 답은 1번이죠. 21번.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전압계와 전류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압계는 병렬로 결선하고, 그 다음에 전류계는 직렬로 결선하게 되죠. 답은 3번. 전압계 병렬, 전류계 직렬. 22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자,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 자, 배율기는 직렬로 결선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분류기는 전류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쵸? 분류기는 어떻게 합니까? 병렬로 결선하게 되죠. 배율기는 직렬, 분류기는 병렬로 결선하게 되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번. 23번. 다음 1과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배율기는, 자, 배율기는 무엇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분류기는 무엇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답은 몇 번? 3번이죠. 3번.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로에 어떻게 사용한다? 직렬로 사용을 하게 된다. 직렬로 사용하게 된다. 24번.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고 싶다면은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게 되는가? 내가 측정하고자 싶은 전압의 범위 빼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9배짜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1배는 전압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9배짜리를 밖에다 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5배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몇 배? 4배짜리를 밖에다가 놔야 되는 거죠. 25번. 100V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200V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최소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00V짜리를 가지고 몇 볼트를 재고 싶다고 합니까? 200V를 재고 싶다고 해요. 그럼 몇 배? 2배를 측정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빼기 얼마? 빼기 1만큼. 1배짜리 저항을 바깥에다 놔야 되겠죠. 1배짜리. 지금 이 전압계 내부 저항이 5,000짜리라고 하니까 바깥에다가도 얼마? 1배짜리, 5,000짜리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26번. 그림의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책에 나온 거랑 똑같네요. 그쵸? 자, P, Q. 자, 여기가 X, R 이렇게 돼 있죠. 대각선끼리 서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P, R 한 것이 X, Q와 같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럼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Q 밑으로 가서 Q분의 PR 이렇게 되겠죠. Q분의 PR. 답 2번. 27번.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었을 때 CX는 얼마가 됩니까? 자, 근데 콘덴서가 있었잖아요. 이거 그림이 콘덴서인데, 콘덴서는 역수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덴서는 분의 1로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R1이 있고 이쪽에 R2가 있어요. 그 다음에 CX가 있어요. 그 다음에 CS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대각선끼리 곱. 이거는 R2 곱하기 CS 분의 1은 뭐 R1 곱하기 어떻게 돼요? CX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서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결국에는 CX는 R2분의 R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R2분의 R1의 CS. 그러니까 R1과 CS 곱한 게 똑같고 R2와 CX 곱한 게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CX로 나누게 되면은 R2분의 R1에다 CS를 곱한 것과 같죠. 그럼 R2를 여기서 나타낸 게 R2가 얼마만큼입니까? 5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CS가 얼마냐? 0.1 이렇게 됩니다. 답은 얼마? 0.4. 29번. 회로에서 A, B 단자 간의 합성 저항 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자, 이거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건데 문제가
여기가 1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 2, 4, A. 여기가 4, 2,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B번이 되네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랑 똑같냐면 사실 이거를 A, B를 양쪽으로 제가 손으로 잡고 쭉 늘리게 되면은 이 그림이 요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A가 있고 이쪽에 B가 있다라고 하면은 A와 결선되는 거는 4, 4예요. 하나, 둘, 4, 4. 그 다음에 B는 1, 1이에요. 1, 1. 그 다음에 요 1과 4가 만나는 점에서 2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휘스톤 브리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각선의 곱이 서로 4 곱하기 1과 1 곱하기 4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 필요 없게 된다면은 자, 이 그림은 무엇과 똑같냐? 위에가 몇 옴? 5옴, 밑에가 5옴.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면 합성자가 얼마입니까? 합분해 곱하게 되면은 10분의 25는 얼마? 2.5옴이 되죠. 2.5. 네, 그래서 2.5옴이니까 답은 3번 2.5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글이 별로 없고 이거 뭐 다 수학뿐이네요. 그쵸? 네, 그런데 전력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력, 그 다음에 전력, 전압, 전류, 저항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많이 꽤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